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날씨가 좀 후덥지근한데, 예. 네,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민주당 성북을지역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근데 날씨가 오늘 34도까지 올라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많이 더운데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면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온도 왜냐하면 차스니까, 예. 제가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더라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벌써 10일 전에 아하.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네. 감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동민 의원 사실 좀 흔한 성은 아니에요. 네네. 예. 기동민 의원, 그러니까 보통 기동적인 특히 어떤 국민의원 기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죠. 예. 전국에 예. 기가가 네. 한 2만 명 좀 넘거든요. 아, 굉장히 그래서 희귀성씨군요. 예, 희귀성까지는 아니지만 예. 작은 성씨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그 전라남도 장성 지역에 가면 네. 기변 양김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기가, 예. 변씨, 울산김씨, 광산김씨 아하. 이렇게 크게 이제 네 시족이 이렇게 음. 마을을 이루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기변 양김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는 꽤 양반 대접받는 그런 아하, 집안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기가들 중에 유명한 사람 꽤 있습니다. 그 기동민 의원 말고 또 있습니까? 축구 선수 기성용 있지 않습니까? 아, 기성용 씨. 아, 양궁 선수 그 기보배도 있고요. 기호배 선수. 예, 있고. 그다음에 기숙형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잘 모르시죠? 예, 예. 예, 체조 선수 양학선 선수의 어머님이십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제 그 체육계 쪽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네요. 예, 기인들입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도 지금 그 장성, 네. 전라도 지역에 다 지금 들리고 있는데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또 주변 분들이 아 그런 동네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예, 되겠네요. 예. 자, 그 주로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는 서울시 중심에 네. 그 어떤 행정 일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 정무부시장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예.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많을 텐데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나요? 서울시에는 이제 차관급 부시장이 네, 세 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은 행정 일부시장. 네. 주로 이제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예. 행정 일부시장이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법으로 보면 네. 문과, 문과, 그다음에 행정 이부시장은 이과, 이과. 토목, 건축, 네. 뭐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워낙 행정 서울시가 일부시장. 방대하니까요. 정말 네. 크죠. 네. 그리고 이제 의회, 네. 언론, 네. 시장에 대한 정치적 보좌, 네. 시정 홍보 네. 이런 부분을 주로 전담하는 정무부시장 네. 이렇게 있죠. 주로 언론도 많이 담당하셨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은 종합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공무원들이 네. 언론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요하게 네. 맞는 부서는 네. 아무래도 정무 파트였죠. 종파트에서. 예. 예. 일단 박원순 시장과 함께도 일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연찮은 기회였는데요. 네.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재야 운동을 꽤 네. 길게 오래 했었는데, 아하. 박원순 시장께서 그때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네. 이렇게 쭉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일면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소위 말하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된 네. 이후에 당에서 파견 나가서 네. 그 후보 선대위의 그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네.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때 그거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발탁해 주셔서 네. 서울시의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던 네. 거고, 네. 한 1년 일하고 나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승진발령이었는데 차관급의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정무부시장까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화제가 되었던 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적 실무자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출마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네.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네. 사람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쭉 정책 실무를 전담했던 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정무수석까지는 일시키려고 시킬 수 있는데, 정무부시장 자리는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습니다. 네. 야당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네. 정무직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리를 정책 실무자를 발탁해서 임무를 맡겨주신다는 게 대단히 신선했었고, 저희들한테는 큰 기회이자 영광이었죠. 네. 네. 사실 이제 기동민 의원 분이 보면은 굉장히 그 핸섬하고 또 아이고. 예.
실제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이 시청자분들이 네. 욕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 보호자관 드라마를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언급했는데 네. 이제 현재 보니까 20대만 36명의 보호자관 네, 출신들이 네, 지금 네. 국회의원으로 네,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그 활동이 그 어떤 두드러지는 거는 역시 그 실무 경험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이 사물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는 대통령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 일을 할 때는 네. 또 서울시장의 눈으로 세상을 조망할 수도 네. 있죠. 예. 이제 국회에서 일할 때는 보좌관 신분이지만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네. 이런 탁월한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적으로 사고하고. 근데 이제 좀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실무를 하다 보면 네. 전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수성이 예, 떨어지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이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 들판에 나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단단히 확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는 그러죠. 그러니까 국회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 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청와대에 가서 근무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기회다. 네. 근데 너무 오래 스텝과 참모로 일하다 보면 개인의 향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벽보를 붙여보지 않은 자 세상을 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그 대자보 같은 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선거 선거 벽보. 아하. 자기 이름으로 예. 세상에 자기가 상품이 될 출시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인데 네. 그렇게 벽보를 한번 붙여보면은요.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눈으로 예. 서울시장의 눈으로 예. 국회의원 눈으로 세상을 봤다면 예. 이제 개인 기동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네. 그 자기 일을 한번 해봐라라고 네. 이제 선배들이 많이 권유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후배들에게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그리고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소중하고 세상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너무 오래 머무르면 이게 정체된다. 소위 말해서 불소가 이제 되고. 비전을 갖고 들어왔었는데 실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닫혀 있는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꿈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안주하게 네, 되고요. 예. 또 즐기고. 예, 그럼요. 그 허벅지에 이렇게 살 많이 끼면 네. 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데 네. 결국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일들에 도전해야죠. 네. 정치권에 있다고 하면. 네. 아무튼 그 보좌관이라는 그 직업이랄까 좀 특성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또 많은 또 관심 갖고 있는 네.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꿈을 꾸는 우리 또 우리 보좌관을 꿈꾸는 분들 아무래도 우리 기동민 의원의 발자취를 한번 닮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하셨잖아요. 예,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복학생이 학생회장이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군대 다른 기회로 강제징집을 네, 당했다가 복학을 해서 사실은 저도 정말 이런 자리에 앉아보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같은 네, 제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어서 네. 언론인을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 이렇게 준비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후배들이 좀 일하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뛰어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 학생운동이 이어서 제야정치운동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정치권에 이렇게 흘러 들어왔었는데요. 자랑을 한번 해보면 정치권에서 30 패스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 입법은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입법에 대한 예, 기능과 활동들을 좀 해봤고요. 예. 행정은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아하. 서울시에 있으면서 행정은 예, 예. 두루 봤습니다. 예. 사법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제가 사실을 합격한 건 아니고 혹시 들어가신 거예요? 예,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교도행정을 몸소 예. 체험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다 그렇게 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공간에서의 체험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아니 면에서 지금 전 되게 운이 좋았죠. 예, 네. 그 입법행정사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는 언론 쪽에서는 이제 언론부에서 이제 사부라고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사부도 하셨어요. 원내대변인 하셨잖아요. 예, 원내대변인 하면서 기자들을 만났죠. 근데 네. 이제 제일 염두에 뒀던 그 좌우명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주 그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예, 네. 기자는 네. 내가 처음 만나는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기자를 만나는 게 아니다. 네. 그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박지원 대표하고도 일 오래 아, 이렇게 그 천하의 했었잖아요. 명 대변인 뭐 그 자리에 한번 예. 나오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주 낡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언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건지 네.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박지원 대표한테 제가 사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뭔가 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네. 네. 자, 그 원내 대변인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과도 이제 신문 방송학과를 다녔다니까. 혹시 그 집안에 그런 또 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가요? 사실은 제가 신방과를 가게 된 계기가 네. 아버님이 이제 광주 MBC 기자 그러세요? 출신이시거든요. 저희 언론계 선배시네. 예. 아마 본부장님 한참 선배실 텐데 네. 광주 MBC에서 보도국장까지 하셨고 또 그렇구나. 노동조합 위원장도 하셨고 어이구야,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되게 네. 매력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도 재수해서 성대 신방과를 그 이렇게 높은 선택을- 점수인데요, 상당히. 아닙니다. 지금은 좀 가기가 힘들었는데 예.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아버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이 자리에 앉아보는 게 꿈이었었다니까요. 근데 능력이 안 좀 돼서 자리 못했죠. 바꿀까요? 뭐 바꿔서 신분이 이동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예. 뭐 저보다도 더 훌륭한 원내 대변인 역할을 또 하셨고, 그다음 우리 기동민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자 앵커를 꿈꿨던 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이제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나면서 네, 그 보건복지나 또 여러 활동을 상임 활동도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의 기동민 의원이 있기까지 그 부친께서 기자로서 보여주는 또는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보여준 뭐 혹시 교훈이랄까? 저는 잊어먹을 수 없는 게 네. 그 예전에는 그 이렇게 ENG 카메라 들고 이렇게 같이 네. 취재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벽에 한번 들어오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셨던데 네. 통통배 타고 이렇게 뭐 프로펠러가 있는 그런 네. 작은 네. 배였던 것 같은데 바다에 같이 이렇게 카메라만하고 같이 나가셨다가 네. 프로펠러가 어망에 이렇게 걸린 걸린 거군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제 뭐 파도는 치지 네. 또 배는 움직일 수 없지 또 장비는 지켜야 되지 그러면서 죽을 뻔했다고. 네. 그래 사색이 돼갖고 들어오셔서 네. 그 모습을 보고 야 나 같으면 저런 직업적 소명감을 느낄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강렬한 기억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중학교 때였는데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네, 일어났던 중학교 때 시기에 이랬네. 아버님이 그때 광주 MBC 주재 기자였어요. 어허. 주재 기자였는데 MBC가 불탔었잖아요. 맞습니다. 강주 MBC가 불났죠. 근데 이제 전부 다 통제되어 있었고 네. 차를 어디서 하나 빌리셔가지고 네. 그 광주로 넘어가셨더라고요. 내 회사가 불탔는데 네. 상황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강주 외곽에 잠깐 이제 주재기자 파견 가 있는 걸 본사로 이제 광주 MBC로. 예, 광주 MBC로 네. 들어가서 네. 이제 본사의 상태를 보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야 멋있다 어린 네. 느낌의 그런 생각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80년도 언론 통폐합 될 때 그때 해고당하셨었어요. 아버지가 재판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셨었던. 사실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때 당시 80년대 언론인들이 많이 강제 해직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데 네.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어떨 때는 가끔 보면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영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호인이시다 보니까 집안을 별로 돌보시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아버지의 삶은 되게 그리워하고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었고.
혹시 함자를 뭐 여쭤봐도 될까요? 뭐 한자 도자 기한도 씨, 기한도 예. 우리 그 언론계 대선배님. 광주 네. 지역에서는 예전엔 떠르르한 기자였습니다. 네. 예. 우리 기한도 선배님 잘 듣고 계시죠? 네. 항상 예. 건강하실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조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이 비난을 한 게 한 80여일간 국회를 공전시켰어요. 네네. 네. 또 여당이시고 물론 뭐 야당의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겨우 이제 다시 국회 정상화를 시켰는데 네.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참담하죠. 네. 그러니까 80일 놀았지만 사실은 한 6개월 이상 논 거거든요. 왜냐하면 2월달 임시국회가 있었지만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그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4월달은 그 공수처법, 네. 선거법, 패스트트랙 대치 때문에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겠죠. 6월달 역시 마찬가지였죠. 네. 그리고 겨우 이제 원구성이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 의정 활동이 활동도 있고 좀, 쉬는 동안에도 이제 지역 활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의정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 세미나, 뭐 심포지움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을 기획해서 함께 하거나 하죠. 그렇지만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쉬어버린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끝나고 나서 9월 임시 정기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이런 지리한 대치 상태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요. 내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치가 되게 좀 소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이제 저는 특정한 세력의 어떤 그 비협조 이런 부분들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의도가 이렇게 격렬한 대립의 전장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연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성찰하고 집권 여당 차원에서 좀 통 크게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별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좀 없어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좀 더 품어 안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 무작정 목리 부리고 생떼 쓰는 사람들 요구를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이 거리로 내보내도록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이걸 잘 풀어내는 게 저는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여러 국회의원들을 이제 이 자리에 모시면서 그 집을 나간 어떤 자녀들을 어떤 부모하고의 갈등 관계를 겪어서 나갔지만은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큰 오빠, 뭐 삼촌 분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지금 현 20대 국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치가 좀 야박해졌고요. 너무 그 FM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뒷거래를 하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경색 국면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숨결이라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면 그래도 거기서 솟아나는 온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그냥 느낌이 어른 역할을 자처하고 일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매개와 윤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냥 n분의 1이 다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그렇죠. 또 관련해서 그래도 같은 이제 우연적 여당이라고 하는 그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이 이번에 어떤 형태든 간에 좀 그런 부분이 됐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논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치적 측면에서 사회의 어떤 개혁과 진보를 꿈꾸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리고 정제된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소시기에서는 진실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심상정 의원께서 얘기했던 이런 나경원 살리려고 심상정을 죽였다. 배신이다. 이런 말씀은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진행 과정에서 정의당이나 심상정 의원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소통은 좀 없었을지라도 그래도 저희들 차원에서는 원내대표단과 정개특위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면서 일을 풀어 나갔는데 뭐 정의당 정당대회도 있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압박 전술의 일환으로 그렇게 말씀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됐는데 점점점. 그러니까 이 협상 당사자로서 무슨 말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네. 저는 뭐 만나서 두 분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고 네. 들었고 예. 그다음 김종민 간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의견들을 좀 접근시켜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네. 결국은 정개특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장을 해서 네. 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냐. 네. 그래서 우리의 대중 명분을 어떻게 축적할 네.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자리는 뭐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였거든요. 네. 그 협상을 하다 보면 본부장님 혼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기동민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네. 거잖아요. 뭔가 적절한 접점을 형성하지 않으면 네. 특위를 연장시킬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그런 상황들은 아마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추가로 말이죠. 그 예. 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 네, 네. 이것도 이제 소위 손학규 대표가 네.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여러 가지 그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전 입장하고 후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패스트트랙을 그 아주 강고한 어깨 스크럼을 하고 네. 함께 통과를 시킨 정치적 동지들을 의미하는 역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예.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엊그저께는 또 야 3당 의원들께서 당연히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은요.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 네. 논의의 과정 이런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막 해버리고 배신자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맡아도 찝찝한 거예요. 네. 저는 아무리 정치적 그 노림수가 있고 그 절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함께 어깨에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네. 신의는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네. 좀 서운해요, 솔직하게. 네. 저는 초선 의원이니까 막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사실 그 한자로 보면 정치라는 거, 네. 정치적이라는 부분 어떻게 이제 물수변, 마음심자 이런 게 다 깔려 있잖아요. 네, 네. 물이 흐르는 대로 마음 움직여야 하는 네, 게 그렇습니다. 정치인데 마치 정치적이다 하면 요즘은 뉘앙스가 네. 음모술수, 뭐 권모술수 네. 뭐 이런 걸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조금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 네. 자체가 주는 이 생태적 거부감들이 있어요. 예.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정치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좀 고립시키고 네. 정치를 좀 희화화시키고 형이화시켰을 때 네. 그때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가장 강한 세력이 이 사회 기득권층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일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힘을 크게 가진 저는 재벌 대기업 그룹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이런 집단들이 자꾸 반정치 프레임들을 강화시켜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가 마치 무슨 뒷거래의 상징인 것처럼 네. 정치권에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처럼 얘기하는데요. 정치권에도 다 사람들이 사는 네. 곳이에요.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물론 어느 집단이든 일탈은 있습니다. 그 어느 집단이든 뭔가 그 파격도 있을 수 있고 일탈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파격과 일탈을 그 집단 전체인 양 매도하는 건 다 삼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정치가 더욱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우리 정치 역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많이 거듭 발전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BBS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게 칭찬합시다. 동료 의원을 칭찬하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네네. 아무튼 우리 정치가 뭐 칭찬만 할 건 아니지만 그런 배려와 어떤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조금 그런 배신자라든지 좀 불필요한 언어는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떨 때는요, 막 네. 그 정말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네. 작은 오해 때문에 네. 아니면 작은 뒤틀림 때문에 큰 규정을 받아버리면 아마 그분들도 느끼는 상처가 클 텐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처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하실 텐데 역지사지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가. 자, BBS 뉴스와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동민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서울 성북 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가 그 불교계 진각종 네네네. 그 통리원이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곳입니다. 네. 그럼 거기가 원래 있던 분이 그 고려대 총학생 회장 출신인 그 분이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예, 그 제가 예전에 모시기도 했었던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셨던 신계륜. 신계륜 그 의원님이시죠. 네.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정계로 입문하려고 할 때 이 지역구가 아니고 동작구 쪽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었잖아요. 예, 제가 성북구에만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성북에서 정치하기가 쉽지 않았던 예. 게 갑쪽과 을쪽이 전부 다 다선 의원들이 네, 배치되어 네, 계셨었어요. 네, 그분들이 튼튼하게 이렇게 하고 계셨기 네, 때문에 네, 서울시 부시장을 끝마치고 나서 네.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광주에도 이렇게 이 어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당의 어떤 그 전략적 고려상 예. 동작의 전략 공천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예. 2014년 네. 뭐 이때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지금의 원내대표, 대표하고, 예. 그다음에 노회찬 정의당 네, 대표님, 네. 그다음에 기동민 이렇게 네.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단일화해야 이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선거 일주일 놔두고 제가 그냥 접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회찬 선배께서 네. 우리 이 야권 단일화. 민주 진영의 네. 단일 후보를 이렇게 네. 경쟁을 했다가 아까운 표차로 이렇게 예. 낙선했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20년을 산 이제 성북구로 가셔서 다시 제가 예. 성북으로 돌아간 예, 거죠. 예. 예. 거기가 이제 또 이 진각종 통련도 있고 또 보문종 네, 그렇습니다. 총무원이 또 있는 곳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문화예술, 종교 굉장히 그 접근성을 자주 할 텐데 네. 그 다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분들? 성북구에는 사찰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성북 을 지역에는 진각종만 이렇게 네. 있고 네. 작은 암자들만 있는 반면에 네. 갑쪽 지역에는 굵직굵직한 경국사도 그렇고요, 네. 보문사도 그렇고요, 되게 네. 큰 사찰들이 되게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행정 편의상 갑과 을을 나누지 네. 성북에 사는 분들은 다 멀리서 저래서 오니까요. 다 오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 또 신도분들 만나 뵈려고 예. 좀 자주 절 찾는 예. 편이고요. 예. 또 찾는 게 스님들 법문 들으면 예.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말씀 들으러 좀 자주 갑니다. 예. 네. 거기에 계시는 스님들도 기독민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과분할 정도로 예. 많이 아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서 참 몸둘 바를 모르는데요. 예. 저는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화계사, 네. 도선사 여기까지 다 가거든요. 예. 거기도 우리 지역 구민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니세요. 예. 전국에서 다 가는 데가 예, 사찰이니까. 물론 제가 뭐 표가 욕심나서 가는 게 첫 번째이긴 예. 하지만, 근데 뭐 이렇게 도서 스님도 그렇고 예. 주지 스님들이 뭐 제가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워낙 그 이 마음의 깊이가 깊고 넓으셔서 예. 그냥 말씀 듣고 있으면 편안하고 그리고 항상 힘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예. 그래서 스님들 찾아뵙고 어리광을 많이 보이는 편이죠. 예. 그 초선 의원답지 않은 가지고 삼선 의원급의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예.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엊그저께 이제 우리 남북미 네. 정상이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뭐 김대중 정부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다 협력하는 그런 데 자리에 계셨는데. 저 TV를 앉은 자리에서 6시간을 꼬박 봐보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TV만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속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정치가 아무리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이라고 하지만 예. 인간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가.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창졸간에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한 2달 정도 세계를 떠들썩히 하게 하다가 네.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합의가 시원찮게 나오면 전부 다 A 하고 예. 그랬는데 전조는 좀 보였죠. 제가 별로 이렇게 탐독하지 않는 보수 일간지에서 한 10일 전에 네. 단독을 했던 게 있거든요. 네. 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네.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뭔가 커다란 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런 정도의 무언가로 웅변하는 네.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좀 상상도 잘 못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야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행 후보 시절에 네. 수행실장이라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북 관계, 남북미 관계를 조율하고 코디네이팅하고 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절제하고 인내해 오셨구나. 네. 왜냐하면 그 물론 파급력은 좀 약했습니다만 네. 북한 외무성에서 네. 뭐 오지랖 넓은 행사, 조정된 행사 집어치우라는 등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한 것도 있어요. 네. 식량 지원 초기에 5만 톤밖에 안 안 가고 해주고. 그래서 거기는 아마 큰 걸 바랬을 네. 텐데 네. 근데 철저하게 저는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한미 간의 동맹에 기반해서 네. 북미 관계 관계로 진전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것에 기초에서 아마 저는 그런 그 이 비난과 비아냥도 다 감수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낄끼리 빠빠 그러잖아요. 네. 낄 때 끼고 끼고 빠질 때 왔다 빠진다. 그래라. 왜 당신이라고 주역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철저하게 뒤로 물러서고 감추고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의 주역으로 밀어올려서 결국은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를 취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변들이 지금 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근데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인 것 같아요.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해 나가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고 약속했던 것처럼 수준에 이제 또 실무협상팀이 꾸려져서 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거대한 큰 장정을 또 떠나는 거니까 네.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분은 너무나 좋았어요. 네.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만 할 때도 1차 할 때도 곧 통일이 될 듯한 그런 건데 1차, 2차, 3차까지 넘어올 정도로 아직도 많은 넘어야 산들이 많은 것 같고 깁니다. 북미, 네,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좀 숨을 좀 거르고 네. 지켜보는 그런 또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그렇다면 이 운전자의 영업용 운전자에서 자가용 운전자를 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자가용 운전자, 즉 남북 정상회담 언제쯤 또 가능할까요? 그 뒷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남북미 네. 세 분의 정상이 만나고 나서 뒷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마이크 싱크를 통해서 두 분 간의 대화, 트럼프를 중간에 넣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두 분이 굳세게 손을 잡고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고 네.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고 저는 남북 대화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북미 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대화가 좀 진도를 뽑아야 네. 남북 간의 관계 역시 진도를 뽑아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고요.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무장지대 가셨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개성공단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군사적 중요성, 그 다음에 산업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여타의 남북 경협 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실타래 풀리듯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빨리 네. 온 이치로 돌아가서 한다면 아마 우리 경제에도 미친 파급 효과가 좀 클 거예요. 저는 심리적 효과도 그렇고 예. 실질적 효과도 그렇고 예. 대단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기동민 의원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지만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밝힐 수는 없겠죠. 그렇게 아는 게 없습니다. 예. 자, 네. 이제 끝으로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 노동계에서 그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또는 또 민주노총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전문성 분야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좀 마지막 핵심을 하나 살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지켜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네. 그 어떻게 말씀? 뭐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당한 요구를 실현해가는 방식을 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정권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일본의 그 이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라든지 또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하는 문제를 예전 같으면 정권이 핸들링 하겠죠. 네. 야 부담되니까 좀 놔둬. 예. 아니면 집어넣어버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로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민주노총과 노동계의 요구를 한편으로는 되게 합리적으로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리한 측면들도 있고 과도한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보면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서 무슨 촛불 정부야? 저는 볼멘 목소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접점을 찾아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몇 수일 내로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해는 오해대로 풀고 예.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면서 이렇게 이 공통 부모를 넓혀 나가려고 생각해야지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야 삐졌어 돌아서 이러면 아마 서로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우리 다시 이거 시청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는 걸로 네.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 소통하는 정치인. 그래서 결국은 국민과 같이 가는 정치인 기동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BBS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성불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이제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백성을 향해 뛰는 우리 기동민 의원과 함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